수도권의 A금고의 경우는 최근 연체율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2.36%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억 원을 대출했다고 하면 320억 원의 대출 이자가 밀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도권 B금고의 연체율을 보니까 27.56%였습니다. 이건 뭐 앞뒤 안 가리고 대출을 막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가진 궁금증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모르고 부동산 PF가 돈이 되니까 그냥 마구마구 대출을 앞뒤 안 가리고 땅 문서만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들죠. 대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식견도 없으면서 마구 대출만 해준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 가격도 살짝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지금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바람잡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만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갑툭튀 갑자기 가격이 툭 튀어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부실금고가 늘어나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일부 높은 지역 새마을금고는요,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만큼 이제 저금리 때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자산 시장마저도 불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제가 하락론자, 폭락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간과하는 사람들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권 전체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새마을금고처럼 약한 고리가 위기에 불씨가 되어 정말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볼까요?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이 5.34%입니다.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인데 이것의 딱 2배가 됩니다. 보통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5.07%인데 이것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가 훨씬 높습니다. 아직 2분기 연체율을 전부 집계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파악한 새마을금고 전국 평균 연체율이 6.4%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2.81%포인트나 급증한 거죠. 지점별로 본다면 이건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연체율을 기록한 곳도 있죠. 수도권의 A금고의 경우는 최근 연체율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2.36%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억 원을 대출했다고 하면 320억 원의 대출 이자가 밀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도권 B금고의 연체율을 보니까 27.56%였습니다. 이건 뭐 앞뒤 안 가리고 대출을 막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가진 궁금증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모르고 부동산 PF가 돈이 되니까 그냥 마구마구 대출을 앞뒤 안 가리고 땅 문서만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들죠. 대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식견도 없으면서 마구 대출만 해준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 월급 받으려면 대략의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막 했어요. 왜냐? 부동산 PF 대출만 해주면 돈이 되니까 해준 겁니다. 자, 제2금융권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이 그냥 돈놀이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같은 무지렁이도 금리 오르는 것을 예측하고 저는 미리 움직였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체율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연체율만 10% 이상이라는 것은 회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회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 지역 새마을금고라면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작성한 2023년 1분기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평가 결과를 보니까 3월 말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가 129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체 경영 실태 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은 곳이 202개였습니다. 15.6%죠. 그리고 하위 4, 5등급은요. 경영개선 요구 대상이죠. 3등급도 경영개선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력 축소, 자산 보유 제한, 이런 사실상 구조조정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고객이 맡긴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요, 매주 연체율 상황을 보고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라서 좀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요, 다른 상호금융이나 은행권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나마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사실상 각 지역 금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투표로 선출된 지역 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전하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 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연체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데 지나친 우려는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이실직고한 것도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부진하고 또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문제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상승한 것은 맞다. 다만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연체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양주의 동부금고 뉴스에 많이 났죠. 부동산 PF 대출을 600억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악성 PF 대출이 130억 원입니다. 그래서 파산 위기에 봉착을 해서 중앙회가 부실 채권을 떠안고 인수합병하는 방향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금고 얘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평당 1억 하는 곳도 아주 많은데 130억이 악성이면 땅으로 따지면 130평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도 감당이 안 되면서 뭐 그렇게 대출을 막 해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감독 주체는 행안부지만 새마을금고도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출 대부분은 담보가 있는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한 축에 속해서 부실 염려도 적은 편이다. 다만 연체율 숫자가 오르고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돈 맡긴 분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죠. 여기서 만약에 거래하던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마을금고는요, 법적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호 금융기관으로 각각 지점은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새마을금고라고 이름만 같이 쓰지 각자 다른 회사다, 이겁니다.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에 속하지만 부도나 파산 시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다만 금고 각자 법인이 따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법인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하실 때는 그 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표용호TV 오늘은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이야기 중심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부실한 금융으로 인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르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가 터지면서 또 다른 우리가 뇌관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위험에 빠지면 부동산,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수도권은 지금 바닥 다지기가 거의 다 됐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방은 언제 터질지 또 모릅니다. 지방이 터지면 수도권도 또 여파가 있게 마련이죠. 자, 표용호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꼭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